비대위원장 사퇴 기자회견 이후 자맹을 이어갔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오늘 자신의 SNS에 무슨 일이 있어도 국민을 배신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한 전 위원장을 향해 수위 높은 공격을 이어가면서 배신이라는 키워드를 강조하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반박 성격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홍 시장의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배신자 프레임, 이게 민심 또는 당심에 먹혀 들어갈 수 있을까요? 홍 시장의 말처럼 한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을 배신한 것일까요? 잠시 후 이것에 대해 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편안한 주말 보내고 계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사퇴 기자회견 이후 열흘 만에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한동안 사용하지 않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핵심은 뭐니 해도 이 대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국민을 배신하지 않겠다, 바로 이 대목인데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연일 한 전 위원장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하면서 배신 프레임을 씌우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읽혀집니다. 그리고 그 속뜻이 정말 궁금해지는데, 우선 한 위원장은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뜨거웠던 4월 5,960km 방방곡곡 유세장에서 뵌 여러분의 절실한 표정들을 잊지 못할 것이라며, 우리가 함께 나눈 그 절실함으로도 이기지 못했던 건 여러분께 제가 빚을 졌다, 미안하다라고 거듭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대목에 배신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요. 한 전 위원장은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을, 국민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라며,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여러분, 국민뿐이다.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이다. 사심 없고 신중하기만 하다면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 전 위원장은 누가 저에 대해 그렇게 해준다면 잠깐은 유쾌하지 않더라도 결국 고맙게 생각할 것이다. 그게 우리 공동체가 제대로 작동하는 방식일 테니까 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잠시 후 따로 해석해 보기로 하겠고요. 한 전 위원장은 이어 정교하고 박력 있는 리더십이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만날 때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라며, 정교해지기 위해 시간을 가지고 공부하고 성찰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끝으로 총선 후 열흘이 지났다. 실망하고 기운 빠질 수 있고 길이 잘 안 보여 답답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같이 힘내자. 결국 잘 될 것이라고 글을 맺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한 전 위원장의 오늘 SNS 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요? 한 전 위원장의 SNS 글이 공개된 이후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비교적 짧은 글이었지만 굉장히 의미심장한 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윤 대통령을 향한 서운함을 내비쳤기 때문인데요.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을, 국민을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대목과,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여러분, 국민뿐이라는 대목, 그리고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다라는 대목은 자신을 향해 연일 배신자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반박 차원으로 읽혀지지만 결국 그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대목을 보면, 누가 저에 대해 그렇게 해준다면, 즉 사심 없고 신중하게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해준다면 잠깐은 유쾌하지 않더라도 결국 고맙게 생각할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자, 이 말을 뒤집어 놓고 보면, 좀 직설적으로 얘기하자면, 총선 과정에서 한동훈 자신이 한 행동, 즉 윤 대통령의 눈밖에 나는 행동들의 경우 홍준표 시장이 배신이라고 하는 부분들, 이건 배신이 아니라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이자 또 용기였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 것들은 사심이 없었고 신중했다라는 것이고요. 따라서 누군가 한동훈 자신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잠시는 불쾌할지 몰라도, 유쾌하지 않더라도 결국 고맙게 생각할 것이다. 즉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경로하거나 배신을 느낄 일이 아니다라는 말을 에둘러 표현한 것입니다.
결국 오늘 한 위원장의 SNS 글의 목적과 취지는 물론 한동훈 자신을 기다리는 지지층들에게 언젠가 반드시 나는 성숙해서 더 발전된 모습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확신을 주는 그런 성격의 글이었지만, 본질은 홍준표에 의해 씌워지고 있는 배신자 프레임을 깨기 위한 그것에 포커스가 맞춰진 그런 글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아시다시피 총선이 끝난 후 홍 시장은 한동훈 위원장에게 굉장히 강도 높은 그리고 수위 높은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그를 정말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홍 시장이 쏟아낸 글들의 요지를 보면 우선 한동훈이 정치 초년생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셀카 하나 찍을 줄 아는 그런 사람, 즉 무능에 초점을 맞췄고, 그 다음이 바로 배신자 프레임이었습니다. 홍 시장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에서 한 지지자가 한동훈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자는 주장을 담은 글을 올리자 홍준표 시장은 보통 한 개 정도 댓글을 달렸던 것과 달리 이례적으로 무려 7개의 댓글 달아 입장을 밝혔는데요. 여기서 홍준표 시장은 특히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도 배신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이전에 홍 시장은 주군에 대들다 패사자가 되었다라면서 한 전 위원장을 폐쇄자에 비유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보면 홍 시장의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공격의 포커스와 프레임은 무엇보다 배신이라는 것에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나타내지 않은 한 전 위원장이 이런 프레임, 즉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한 사람이라는 프레임에 간접적으로 반박하는 메시지를 내놓음으로써 앞으로 배신자 공방은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듯한데, 사실 이 배신자라는 말, 특히 우리 보수파 진영에서는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어입니다.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는 당시 야당보다는 김무성, 유승민으로 대변되는 당시 새누리당 내 배신자 세력의 역할이 컸고, 보수파 진영에서 김무성, 유승민은 대통령 등 뒤에서 칼을 꽂은 배신자로 낙인찍혀 정치적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아무리 유승민, 김무성이 정치적 재기를 노리고 발버둥 쳐도 민주당 지지층들의 역선택에 의한 어떤 거품 효과만 있을 뿐 지지층들은 철저히 외면해왔기 때문에 이 배신자 프레임이라는 게 그래서 무서운 것인데, 이런 맥락에서 차기 대권 야망이 있는 홍 시장이 노리는 것도 결국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홍 시장 본인도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춘향인 줄 알았는데 향단이었다고 말하면서 대통령을 제명시킨 장본인이었죠. 어쨌든 현재 지지층들의 반응도 분열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층, 한동훈 위원장의 지지층들이 별개로 따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즉 교집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총선 패배 후 책임 공방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분열 양상을 띠고 있죠. 윤 대통령 지지층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자기 정치를 위해 윤 대통령을 배제한 채 총선을 치렀고, 이게 패배의 주된 요인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는 듯하고, 한동훈 위원장 지지층에서는 정권 심판론이 지배한 선거에서 한 위원장은 최선을 다했지만 총선이 끝난 후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을 헌신짝 취급했다라면서 노골적인 불만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한동훈 위원장 정교해지기 위해 시간을 가지고 공부하겠다고 성찰하겠다라면서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정치 복귀 의사 표시를 다시 한번 드러냈는데, 그 시점에 한동훈 위원장이 돌아오는 시점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될지, 그것에 따라 보수 분열이냐 보수 통합이냐 다시 한번 지형이 요동칠 듯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 데일리 베스트.